그래도 그럼에도 우리 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든든합니다. 기승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에도 되게 조마조마했잖아요. 저희에게 약간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됐나요? 그랬는데 벌써 또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고 저희에게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돼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광고 뒤에 네.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뭐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을. 했는데 네. 어제는 저희가 할 때는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리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존의 기본소득 정책을 기본사회로 확장해서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다면 어떻겠냐면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되게 감동적인 표현을 전 들었어요. 기본사회. 가난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사회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락금 못 내고 지방 가난한 친구들,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교육 현장이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에 공락금 못 낸 사람 뭐 다 방송으로 부르는 몇 반 누구 부르는 것도 당연하고 꼭 뭐 그런 거 나눠줄 때 복도로 나오라고 그래. 방송으로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러 복도로 공개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 아, 쟤 못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못 사는 애들이 좀 많았어. 사실은. 네. 그때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지금처럼 이따만큼 벌어지지는 않을 때여서 상처는 좀 덜 받았어요.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덜 받았는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애들이 그거 알게 될까봐 무료급식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소문 날까봐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먹을지언정. 나 다이어트해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빈부의 격차도 너무 심각해졌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놀림당하진 않았거든요. 너네 집 못 살지. 야, 너네 집 임대 아파트지. 난 사실 아파트에도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근데 그때는 아파트에 사는 애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도 너 임대 동의야? 이러면 아파트 브랜드 따지는 시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옛날? 저는 몰랐는데 그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기는 임대 아파트니까 쟤네들이 뭐 이쪽 아파트에 오는 거 못 오게 해서 뭐 길을 막는다든지 원래 이렇게 지나가면 빠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한다든지 아, 서울은 그랬어? 아니면 그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게 창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친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난 이해는 안 가는데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이 뭘 안다고 놀려하는데 그런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부를 가지고 눈에 띄게 나누어서 니들에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정책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럼 다 줘. 다 준 다음에 더 버는 사람한테 조금 더 거두면 돼. 그렇죠. 아니 그 방식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 아, 맞아요. 라바그레이님이 몇 동은 몇 평, 몇 동은 몇 평 이러는데 맞아요. 같은 아파트여도 왜 동수에 따라서 나 최근에 평수가 되게 다르니까. 충격적인 글 하나 봤어요. 어디 사세요? 이거 물어보잖아. 그럼 아예 어디 살아요? 뭐 이러는데 뭐 어디 거기 아파트 뭐 이러면 물어보고 아예 거기 무슨 아파트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인터넷에 그 아파트
딱 치면은 금액이 나오잖아, 시세가. 그거 처분되는 거야. 그래서 와.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웃긴 건 지금 말한 것처럼 네. 동에 따라서 평수가 나뉘고 금액이 나뉘니까 와. 그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다른 동 친구 집에 갔더니 처음부터 통로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넓은 평수였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다른가 해서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아, 저는 네. 어릴 때 되게 부잣집 친구가 있었는데 왜 지금으로 따지면 전원주택 있잖아요. 전원주택 마당이 있고 막 이런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집안에 식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는 그냥 상 펴놓고 상 펴서. 먹어. 그리고 상 접어놓고 이거인데 네. 마당도 대문이 커다랗게 있고 들어가면 마당을 가로질러서 정말 그 전원주택 안에 딱 들어갔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 주택. 근데 식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탁은 안 접는 건가? 근데 그 식탁 위에 항상 과일이나 과자 같은 게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그때가 13살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 생경해서 우리 집은 그때만 해도 찬장 열어서 반찬 넣어놓을 때였거든요. 냉장고가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저 중학생 때 냉장고가 생겼거든요. 와. 그래서 그게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게 뭐지? 이런 집은 뭘까? 그러면서 계속 왜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그 집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에서 뭐 공과금 미납자들 뭐 방송으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나죠. 누구는 몇 평 살고 누구는 넓은 데 살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를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보면은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맞아요. 기본 사회 자체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고 네. 뭐 우리는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고 경제력과 높아질 과학기술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역량이 되는데 정부가 망치고 있잖아요, 더. 자꾸 몰아주기를 해요. 부자만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복지도 다 깎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엉망진창이고 그 환율도 장난 계속 높아지고 1,500원까지 가더라고 이제. 와. 지금 왜 외환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불안해요. 제2의 IMF 사태. 그러니까 이게 IMF 사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게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들으면 경악하는 단어래요. IMF 사태라니. 우리 아무 일도 안 겪었는데.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이렇게 할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환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보면 이 블룸버그에서도 한국이 원화가 취약해가지고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있다라고 기사를 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뭐 교수도 연대 교수도 성태영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 근데 보수 쪽 아닙니까? 아닌가? 이 교수님은 그냥 방송 열심히 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아무튼 이분도 외환위기 때와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신에 이제 추경호는 외환 보유액이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도 이랬거든요. 조선일보가 괜찮다고.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은 그때랑 비슷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못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겪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큰 걱정은 안 해요. 당연히 어려우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 맞을 때와 서서히 온다 이게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근데 국민들은 아는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괜찮아요. 쓰나미가 딱 그 정부만 쓸어가 버리고 우리 문 닫아 버릴 거야. 걔네 쓸려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네. 좋겠네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환율이 뭐 1,5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어떻게 했냐? 1,130원인데
자본 유출 위협이 있고 인플레 될 거다. 이게 도화선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1,500원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조선일보는 1,200원 턱 밑까지 왔다. 고삐 풀린 환율이다. 정부 뭐하나? 외환시장 아우성.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머, 당시 조은임 기자 네. 어떻게 좀 부자 되셨어? 식사 잡섰어? 어? 먹고 살기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기사 정부 쓰고? 때는 1,200원만 돼도 난리를 쳤어요, 언론이. 나라 망했다고. 지금 1,500원까지 생각해야 된대. 예상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정부 얘기하는 언론이 있나? 나는 진짜 조은임 기자한테 메일 보내고 싶네요. 1,200원 턱 밑인데 고삐가 풀린 환율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냐고, 그 환율에 대해서. 정부 뭐 하나, 정부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조은임 기자에게.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이재명 왔네요. 대표가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제 기본사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왔어요. 개헌을 추진하자, 빨리 하자. 그리고 2024년 22대 총선이 적기다라고 제안했거든요. 총선 때 어차피 투표를 하니까 네. 그때 개헌을 해가지고 뭐 4년 중임제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정치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거 강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들은 할 건데 또 국회에서는 누구야 국짐이 반대하고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반대하고 할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짜증이 나네. 아니 차라리 의장이 국힘 출신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근데 민주당 출신이 이걸 해임 건의안도 못하게 한다고? 이게 해임 건의안, 박진희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은 사실은 그 여론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고 있어요. 외교 참사다. 바이든으로 들린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막 아씨 이러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하기 전에는 아씨 어떡하지 쪽팔린데 나도 라고 하다가 네. 방송 딱 들어가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뭐 이런데 영혼을 두고 영어 방송에 두고 나간 하는 거예요? 거지. 공천 받으려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장벽이 많아. 민주당 하나만 잘해서는 참 한 그리고 인간으로서 민주당 삶이 안에서도 참 그렇다. 뭐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가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습니다. 네.